응급실의 정적을 짓뭉개듯 들이닥친 조폭들, 피 냄새와 살기,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협박이 병동을 뒤덮는 순간에도 그녀는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물러설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지옥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을 살리는 차가운 손끝,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평범한 레지던트인 줄 알았던 그 여자에게는 아무도 상상 못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목숨을 구하는 메스를 쥔 지금도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전장에 살아 있었다. 그 여자는 한때 죽음보다 먼저 움직였던 전설, 대한민국 707 특임대 출신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심야 침묵을 깨는 둔탁한 파열음이 서울 도심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무거운 유리문을 흔들었다. 미닫이문 너머로 짙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 대여섯이 금방이라도 덮칠 듯 고함치고 있었다. 무리 한가운데 피로 얼룩진 채 카트에 실린 육중한 덩치가 있었다. 응급실은 이미 생지옥이었다. 불금날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패싸움으로 실려온 피투성이의 취객들. 심야 야근 중 과로로 쓰러진 중년 회사원과 한밤중 고열로 발작을 일으킨 어린 아기까지. 적은 의료진은 고성과 눈물 절규 섞인 지옥도 속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난장판의 한복판에서 레지던트 2년차 윤서진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선생님, 5번 침상 환자 맥박 계속 느려집니다. 수액 전속력으로 주입하고 혈액은행에 O형 RH-팩 당장 요청해.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 동요가 없는 눈빛, 핏자국 뺀 진찰복 어깨와 단단하게 조여진 팔 근육이 살짝 비쳤다. 그녀 손에 잡힌 수술 도구들은 마치 자기 수족인 양 아주 정밀하고 날쌔게 움직였다. 순간 철문이 콱 열리며 짙은 정장 무리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맨 앞장선 흉악한 인상의 거구가 경비 직원들을 걷어차며 악을 썼다. 의사들 다 어디 숨었어. 우리 보스 당장 살려내. 조직폭력 흑룡파였다. 명동 바닥을 지배한 그들의 간판은 심야의 거리에서 재앙과 동의어였다. 조폭들 등장에 병동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보채던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고 아우성치던 가족들은 침묵했다. 흑룡파 2인자 황대호가 피 범벅된 카트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카트에는 흑룡파의 수장 장동수가 쓰러져 있었다. 복부에는 끔찍하게 깊은 칼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고 호흡은 당장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당장 우리 회장님부터 살려내. 만약 잘못되면 여기 인간들 다 오늘 밤바다 밑에 수장시켜 버릴 줄 명심해. 진료진과 간호사들의 안색에 공포가 서렸다. 누구도 얼른 나서지 못했다. 그 살벌한 으름장 앞에 인간 생명을 다루는 거룩한 사명감조차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찰나였다. 그 순간 환자 여기로 나직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또렷하게 꽂히는 목소리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하던 처치를 멈추고 붉어진 수술 장갑을 벗어 의료용 쓰레기통에 휙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흑룡파 무리들에게로 주저함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두 눈엔 공포감이나 위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앞에 환자만 분석하는 냉혹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황대호의 두 눈이 매서워졌다. 어린 의사년의 건방진 태도가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너 지금 네가 뭘 하겠다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냐? 이분 절대 흔한 주정뱅이가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윤서진은 황대호의 으름장을 무시했다. 그녀의 두 눈은 오직 장동수의 상처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란한 손길로 거즈를 걷어내고 흉터의 깊이와 형태를 살폈다. 배꼽 깊숙이 핵심 장기들을 위태위태하게 스쳐간 칼상. 하지만 대량 출혈이 문제였다. 쇼크 증세입니다. 수축 60에 40. 고동은 분당 130회 이상으로 급합니다. 당장 수술 시작하지 않으면 30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윤서진의 소견은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뒤에 있는 간호원에게 외쳤다.
수술방에 연락해서 제일 빠른 방 잡아. 외상과 김 교수님께 당장 지금 콜하고 내가 어시스트 들어간다고 전해. 멈춰. 황대호의 윤서진의 팔을 억세게 붙잡았다. 그러나 그의 손에 잡힌 윤서진의 팔은 가퇴푼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튼튼했다. 마치 쇠기둥을 붙잡은 듯한 감각에 황대호는 찰나 당황했다. 내가 뭘 믿고 이리도 나대? 우리 형님 잘못되면 내년 목숨부터 앗아갈 거다. 정확히 새겨들어. 황대호의 면상이 윤서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피냄새와 폭력적인 채취가 윤서진을 덮쳤다. 그러나 윤서진의 눈빛은 한치의 떨림조차 없었다. 도리어 그 눈빛은 적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전사가 적을 노려보는 눈빛, 야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과 닮아 있었다. 윤서진은 황대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얼음처럼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에 너희 보스의 목숨이 달려 있어. 게다가 당신은 당장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1초 2초 끊임없이 허비하고 있는 중이야. 손 치워. 수술 준비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거스를 수 없는 지시의 힘이 실려 있었다. 황대호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진의 팔을 놓고 말았다. 수십 명의 하수인들을 맨손으로 호령하는 그가의 어린 여원장의 기세에 제압당한 것이다. 윤서진 그녀는 평범한 응급실 레지던트가 아니었다. 과거 그녀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특 수임무단 중사 윤서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남성 군인들도 견디기 힘든 지옥 훈련을 1등으로 수료하고 수많은 대테러 훈련과 비밀 작전에서 살아 숨쉬는 신화로 불렸던 여자. 탄환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렸고 맨주먹으로 거구의 테러리스트를 쓰러뜨린 무쇠의 여인. 그녀는 총 대신 칼날을 잡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나아가 오늘 밤 서울 한가운데의 응급실은 그녀의 새로운 임무 구역이 되었다. 수술방으로 향하는 윤서진의 등 뒤로 황대호는 알 수 없는 기시감과 차가운 위압감에 침을 삼켰다. 저 의사는 대체 정체가 뭘까? 윤서진은 수술방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뒤를 쳐다보았다. 덜덜 떨던 동료 진료진과 끝까지 살기를 거두지 않은 흑룡파물이 나아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두 눈에 담았다. 그녀의 입술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벼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랜만다. 심장이 이토록 뜨겁게 뛰던 느낌 전설의 귀환은 매우 치열한 사투장인 응급실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생명선 수치 바이털 사인 요동치고 있어. 수축 80에 50까지 곤두박질 쳤어. 레스에미스 수술방의 대기는 냉동고처럼 차갑고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수술등 아래 장동수위에 갈라진 뱃살이 붉은 핏비를 드러내고 있었다. 핏이 딱 맞는 짙은색 가죽옷과 면바지는 군살 하나 없이 다져진 그녀의 체격을 보여줬고 짧게 자른 머리는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이질적인 느낌을 풍겼다. 로비를 나서는 그녀의 뒤로 후배 레지던트인 이도윤이 허겁지겁 따라붙었다. 윤 선배, 잠시만. 도윤은 긴장과 두려움이 엇갈린 얼굴로서 서진의 곁을 막아섰다. 넌 방금 무척 놀라웠어. 아니 놀라운 걸 떠나서 퍽 두려웠다고 해야 할까? 김 교수님도 없이 그토록 과감하게 어쩌다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지? 서진은 도윤을 무심해진 시선에 담아내었다. 서진의 세상과 도윤의 세상은 심하게 달랐다. 이론들과 모의 훈련만으로 의수를 익힌 도윤에게 서진의 선택은 위험한 도박처럼 느꼈을 것이다. 절박했으니까. 그래, 만약에 어긋났다면 내 의사 생명은 이걸로 끝장났어. 더욱이 그들은 깡패물이었잖아. 설령 그자가 죽기라도 했다면 널 살려뒀을 것 같아? 죽지 않았거든. 서진의 차가운 반응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서진에게는 만약이라는 상상은 의미 없었다. 오직 결말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종종 보면 넌 너희랑 다른 우주에서 온 인간 같아. 피를 보고도 털끝도 움찔 안 하고 칼든 악당이 나타나도 제일 먼저 뛰어들 것 같다고. 너 대체 정체가 뭔데? 도윤의 물음에 서진의 얼굴이 잠시 차게 굳어버렸다. 서진의 기억 속에
모래풍과 피비린내가 가득한 어느 이국의 정글이 스쳐갔다. 곁에 쓰린 전우는 피를 토해내며 외쳤다. 서진아, 나 좀 버려두고가 너라도 도망쳐야 그 전우를 끝내 구하지 못했다. 코앞에서 심한 핏물로 흘려보내야 했다. 당시의 좌절감과 고통이 서진을 제복 버리고 하얀 가운을 걸치게 만든 주까닭이다. 내가 만약 의료기술이 털끝만큼만 더 있었더라면 그날의 상처는 평생 서진을 쫓아다니는 악몽이자 서진을 억지로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이다. 단지 간이 부은 편이야. 서진은 대충 얼버무려 도윤을 밀고 걸어갔다. 본인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동료는 이 병원 없었다. 아니, 만들어서 안 됐다. 윤서진 대위는 끝났고 이제는 닥터 윤서진만이 살아갈 따름이다. 서진이 머문 집은 응급실과 닿을 만한 서대문의 허름 하숙집 건물 지하방이었다. 비좁은 입구를 지나 창을 열자 꼭 필요한 집기만이 깔린 차가운 원룸이 보여졌다. 여성의 거처라고는 안 믿길 정도로만 투박하고 각 잡힌 흡사 교도 독방을 연상케 하는 곳이었다. 서진은 서랍장에서 미직은 캔 맥주를 집어 한 번에 삼켜냈다. 문 밖으로는 도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수한 시민이 또 다른 일상을 마주하는 안락했던 정경. 그러나 서진은 깨닫고 있다. 안식이 그토록 부서질 뻔한 얼음 같은 것인지를. 서진은 방구석에 숨겨뒀던 캐리어를 열었다. 그 속에는 옛 기억의 파편들이 숨쉬고 있었다. 찢겨진 작전복, 피가 묻은 호신칼 더불어 전우들과 몰래 남긴 바랜 사진 2장. 액자 속 얼굴 분장을 숨긴 채 굳어있는 어린 윤서진의 표정이 스쳤다. 그 곁에는 이제는 이승에 없는 전우들의 표정도 담겼다. 서진은 액자를 멍하게 쳐다만 보았다. 그들의 희생 앞에서 본인은 초라했다. 이래서 다짐했다. 2번은 눈앞에서 고귀한 숨결을 속수무책해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드디어 칼을 내려치고 가위를 택한 것이다. 서진에게 진료는 평범한 돈벌이 수준이 못되어 어제에 향한 반성이자 자신들에게 가한 감옥과도 똑같다. 순간 옷장 속에 숨겨둔 무전기가 굵게 울려댔다. 발신처 번호 은닉 동물적인 방어망이 온몸의 신경을 바짝 세웠다. 요원 때의 훈련은 서진에게 신원미상의 호출을 넘겨버리 않도록 일깨웠다. 누구신지. 수화기 저편에서는 묘한 기척도 안 들려왔었다. 그저 기괴한 숨결소리 닮은 소음만이 흘러 퍼질 터. 서진은 대기 타고 인내했다. 10초, 20초 정적이 짙어질수록 단순한 사기 수법이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다. 정체는? 서진이 조심스레 뱉는 찰나 스피커 너머로 단번에로 음성이 울렸다. 몹시 탁해 찢겨진 전파음처럼 조작된 쇳소리였다. 구하고 싶다면 빨리 응급실로 와. 어떤 개수작? 장동수 내일 해를 우러르 못 볼 테다. 네가 오지 않는담. 입을 닫은 악당은 가차없이 통신을 죽였다. 삐삐삐 매서운 기계음이 서진의 고막을 때렸다. 그녀의 등줄기 전율이 번졌다. 이 일은 흔해빠 경고장도 농담도 아니었지. 장동수를 죽이려 새로운 암살자 온다는 예고. 더불어 놈들은 장 회장이 제일 취약한 병상에 침투할 거란 선언이었다. 칠성파의 대적 가문일까? 그게 하면 딴 놈 살해 문제. 긴요한 부분 그따위 아니었다. 목숨이 다급하다. 조금 전까지 서진의 사지를 조여오던 스트레스 마법들처럼 증발했다. 그 후 날카로운 정신과 엔돌핀 폭발이 정맥을 돌며 요동쳤다. 표정이 또다 투사의 낯빛으로 돌았다. 서진은 수납장 제일 안쪽에 숨겨 파묻어놨던 검은 미니백을 빼냈다. 그 속에는 방어장비라느니 부르기엔 심하게 살상용인 손바닥만 한 전투용 식칼들과 연막탄 더불어 치명적 마취제 병들 2개 담겨 남았다. 양지와 음지의 언저리 선선 서진이 제 자신을 보호할 목적 은밀하게끔 꿍쳐두던 피날레 무기였다. 지금 이 응급실 더 이상 평화구역이 못 된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가방 짊어지고 문을 박찼다. 고요했던 연희동의 새벽 정경이 이질감에 뒤덮였다. 군중이 꿈꾸며 자거나 새벽을 출발하는 이 순간 서진은 홀로 그녀만의 격전지로 돌진해 나갔다. 과제는 오직 모종 암살자들로부터 본인의 타겟을 보위하는 일. 이것이 전사 윤서진 몫의 또 다른 숙명이다. 어둠, 빛보다 깊은 악을 감춘다.
유독 사리와 분노가 얽혀진 서울의 달은 한층 짙었다. 서진이 몰래 대학병원 심장외과 병동에 침투 시도할 즈 대기는 어젯밤과는 판이한 질감 형태로 어깨를 압박했다.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 너머로 조철중이 배치해둔 부하들의 숨결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놈들이 온다. 직감이었다.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며 벼려진 생존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바로 그때 이어폰에서 짧은 단말마와 함께 치직거리는 파열음이 터졌다. 비상구 쪽을 경계하던 부하였다. 상황 발생. B포인트 응답하라. 서진이 낮게 호출했지만 수화기 너머는 적막뿐이었다. 엘리베이터 구역을 맡은 A포인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적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속도와 은밀함으로 외곽 방어선을 철거해버린 것이다. 조철중. 지금 즉시 지원조 투입해. 적 침투다. 서진은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조철중에게 긴급히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몸을 일으켜 장동수의 병상을 문에서 가장 먼 병실 안쪽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링거 지지대를 뽑아 쥐고 문 옆 벽면에 바짝 몸을 숨겼다. 묵직한 쇠기둥의 감촉이 손바닥에 익숙하게 달라붙었다. 복도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얼마 남지 않은 흑룡회 조직원들의 비명과 퍽퍽거리는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뒤엉켰다. 저항은 10초를 넘기지 못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이내 병실 문고리가 조심스레 돌아가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철칵. 평범하게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아니라 특수 장비로 자물쇠의 핀을 일일이 따내는 소리였다. 침입자들은 단순한 청부업자가 아니라 침투 전술을 훈련받은 프로들이었다. 은채는 숨소리를 죽였다. 심장 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검은 전술복 차림의 사내 그림자가 병실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사내가 내부 동태를 살피려 고개를 돌리는 찰나 서진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체중을 실어 손에 쥔 링거 지지대를 사내의 관자놀이에 후려갈겼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사내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나 침입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꾸라진 사내의 등 뒤로 두 개의 실루엣이 연달아 쇄도했다. 그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미동조차 없이 한 명은 서진을, 다른 한 명은 병상의 장동수를 향해 총구를 겨냥했다. 은채는 지체 없이 몸을 던져 첫 번째 사내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다. 연이어 쓰러진 놈의 손목을 비틀어 총기를 탈취함과 동시에 그의 몸뚱이를 고기방패 삼아 돌진해오는 두 번째 사내의 사선을 막아냈다. 푹 소음기가 장착되어 총성은 미미했으나 서진이 방패로 내세운 사내의 육체가 거칠게 요동치는 것이 전해졌다. 서진은 그 충격을 역이용해 전방으로 구르며 몸을 숙였다. 이내 빼앗은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잔탄을 살폈다. 남은 탄환은 고작 2발, 2명을 제압하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은채는 미련 없이 총을 바닥에 던졌다. 사격에 능통했지만 이토록 비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총이 제약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대신 그녀의 소나귀에는 허리에서 뽑아낸 서늘한 전술 라이프가 쥐어 있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에게 독검이라는 이명을 붙여준 그 흉기였다. 전연 먼저 죽여. 침입자 중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서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거대한 체구를 지녔으며 날선 군용 대검을 쥐고 있었다. 서진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비스듬히 몸을 틀며 사내의 손목 안쪽 신경 다발을 나이프로 예리하게 베어냈다. 크악! 사내는 비명을 내지르며 대검을 떨어뜨렸다. 은채는 그 틈을 타 사내의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어 배후를 점했다. 곧장 나이프를 역수로 고쳐 쥐고 사내의 목 뒤 경동맥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찔러 넣었다. 사내는 비명도 잊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초 만에 벌어졌다. 최후의 침입자는 동료가 눈 깜짝할 새 도살당하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서진에게 권총을 조준했다. 그러나 서진의 움직임이 한 발 앞섰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던 의료용 트레이를 발등으로 차올려 사내의 시야를 차단했다. 챙그랑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수술 도구들이 흩날리는 틈을 타 은채는 환영처럼 사내의 품 안으로 쇄도했다. 당황한 사내가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탄은 허공을 갈랐다. 서진의 팔꿈치가 사내의 명치를 무자비하게 타격했고 컥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상체가 꺾여내렸다. 은채는 지체 없이 팔로 놈의 목을 휘감아 조르며 나이프를 쥔 반대 손으로 사내의 옆구리를 깊숙하게 쑤셔 박았다. 3명의 암살자를 모조리 도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채 안 되었다. 병실 안은 짙은 피냄새와 매캐한 화약취, 그리고 죽음이 만들어낸 정막만이 맴돌았다. 은채는 거칠게 호흡을 내뱉으며 사주를 경계했다. 위기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 너머에서 군화발 같은 둔탁한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조철중의 다급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빌어먹을 7층이다. 서둘러. 흥룡의 측의 백업 부대가 당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적들에게도 이 구역이 주 격전지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우려했던 대로 복도 반대편 비상구에서 새로운 침입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탄조끼와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무장했던 선발대와 달리 이들은 방탄복과 자동소총으로 떡칠한 중무장 상태였다. 싹 다 쓸어버려. 두두두두. 자동소총이 불길을 토해내며 평온했던 복도를 일순간에 전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멘트 벽면이 벌집처럼 파이고 천장의 형광등이 박살나며 유리 파편을 비오듯 쏟아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오던 흥룡회 조직원들은 방아쇠 한 번 당겨보지 못하고 핏물과 함께 고꾸라졌다. 복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붉은 선혈과 단말마로 뒤덮였다. 이 십새끼들이. 조철중은 숨을 거둔 부하의 시체를 방벽 삼아 간호사 데스크 뒤편으로 몸을 던졌고 품속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적들의 화력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서진은 열린 문틈으로 바깥에 참상을 주시했다. 이대로라면 조철중을 위시한 흥룡의 패거리들이 전멸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다음 타깃은 필연적으로 이 병실이 될 것이 자명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시선이 병실 내부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 밸브에 시선이 꽂혔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뇌리에 무모하고도 치명적인 전술 하나가 그려졌다. 은채는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의 조끼를 뒤져 소형 섬광탄 하나를 빼냈다. 곧장 산소 밸브를 한 개치까지 돌려 열었다. 치익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고농축 산소가 병실 내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시트를 찢어 호흡기를 틀어막은 뒤 조철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철중, 숙여. 포효와 동시에 그녀는 문을 걷어차 열고 복도 한복판으로 섬광탄을 투척했다. 삐. 가는 고주파음이 고막을 찌르며 복도 중앙에서 섬광탄이 기폭되었다. 쾅. 단순한 섬광이 아니었다. 병실 안에서 뿜어져 나온 고농도 산소와 섬광탄의 기폭이 맞물리며 찰나의 거대한 폭연이 들이닥쳤다. 통로의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며 발생한 가공할 열상과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중무장한 적들은 예측조차 못한 대폭발에 그대로 휩쓸려 나갔다. 그들의 단말만은 화마 속에 묻혀버렸다. 서진은 폭압에 의해 다치는 문짝의 등을 기댄 채 그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등줄기를 태울 듯한 고열이 덮쳐왔으나 그녀는 이빨을 꽉 깨물고 견뎌냈다. 이윽고 아수라장 같던 굉음이 가라앉았다. 복도는 시꺼먼 연기와 타는 냄새로 진동했고 사방이 폭발의 잔해와 그을음으로 덮였다. 요행이 살아남은 놈들의 앓는 소리가 드문드문 울렸다. 은채는 쑥대밭이 된 병실 한가운데서 서서히 몸을 추슬렀다. 그녀가 입은 새하얀 의사가운은 그을음과 핏자국으로 처참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예리하게 번득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지옥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화마가 핥고 지나간 복도는 생지옥 그 자체였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핏빛으로 물든 물줄기를 바닥에 퍼부었고 살이 타는 냄새와 화약취 그리고 짙은 혈향이 뒤섞여 구역질을 유발했다.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자들의 신음은 이 끔찍한 진혼곡의 피날레 같았다. 송은채는 너덜너덜해진 백가운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땀과 재로 뒤덮인 검은색 티셔츠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동수의 침상 옆에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골랐다. 직전의 대폭발은 적진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그녀 본인에게도 적잖은 체력 소모와 피로를 안겨주었다. 바로 그때 반파된 병실문을 비집고 조철중이 휘청이며 나타났다. 그의 낯빛은 매연으로 시커멓게 물들었고 한쪽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쑥대밭이 된 적들의 시신과 제 식구들의 주검을 번갈아 응시하더니 서진의 면전에서 다리가 풀린 듯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그의 음성은 분노나 불신 따위가 아닌 순도 100%의 경외와 혼돈으로 물들어 있었다. 범인의 상상 범주를 벗어난 방식으로 판세를 뒤엎어버린 괴물. 백색 가운을 걸친 살인기계. 그의 얄팍한 상식선에서는 이 사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지금 내 정체가 중요합니까? 상황 아직 안 끝났어요. 은채는 조철중의 상흔을 예리하게 스캔했다. 총탄이 피부를 찢고 지나간 찰과상이었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트레이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집어들어 그의 상처를 억세게 지혈했다. 크악, 엄살 피우지 마요. 이 정도는 그냥 생책이니까. 서진의 무감각한 질책과 기계적인 응급조치에 조철중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헛웃음을 흘렸다.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안 끝났다니? 이 정도 쓸어버렸으면 된 거 아니오? 아니오. 방금 건 선발대일 뿐입니다. 저놈들의 최종 목표는 장동수 씨의 숨통을 끊는 거예요. 1차 병력이 괴멸했으니 2차, 3차 병력이 투입될 겁니다. 다음 턴엔 훨씬 더 치밀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들고 오겠죠. 10중 8구 경찰 특공대나 군 병력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려 들 겁니다. 서진의 브리핑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전술가의 그것과 흡사했다. 그녀는 이미 적 지휘관의 뇌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오? 우리 쪽 남은 놈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조철중의 목소리에 난생 처음 짙은 무력감이 배어났다. 수많은 신복을 잃고 자신마저 만신창이가 된 꼴. 그는 더 이상 이 사선을 뚫고 나갈 투지가 꺾여 있었다. 은채가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복도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뒤져 자동 소총과 여분의 탄창 그리고 무전기를 챙겨들었다. 그녀의 동선에는 단 한 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하고 체화된 행동이었다. 지금부터 내 오더를 따릅니다. 당신과 당신 꼬마들은 지금 이 시각부로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내 통제를 받는 전투원입니다. 동의합니까? 조철중은 서진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 안에는 환자를 살리겠다는 나약한 사명감 따위는 없었다. 총알바지들을 통솔해 사지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지휘관 특유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결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 지시를 받아야 하오? 조철중이 쥐어짜듯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웠다. 당신 모시는 형님 살리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과 당신 쫄개들도 개죽음 당하긴 싫을 테니까. 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조철중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바닥에 차갑게 식어가는 부하들을 굽어보았다. 피를 나눈 것보다 끈끈했던 식구들이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연명 중인 장동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쓰레기 같던 자신을 거두어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큰형님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려면 저 미친 여자의 전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조소, 지금부터 당신이 대장이여. 우린 뭘 하면 되겠소? 생존을 담보로 한 피비린내 나는 동맹이 결성되는 찰나였다. 우선 방어 진영부터 짭니다. 이 7층은 이미 노출됐어요. 이런 비좁고 폐쇄적인 공간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되기 십상입니다.
시야가 트이고 퇴로가 열려있는 공간으로 빠져야 해요. 어디로 말인가? 수술실이요. 서진의 답변에 조철중의 얼굴에 의문이 번졌다. 수술실 구역은 병원 한가운데 짱 박혀 있어서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기가 가장 껄끄럽습니다. 진입로도 한정되어 있고 자체 비상 발전기에 의료 물자까지 쌓여 있죠. 최악의 경우 문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벌이기에 그보다 완벽한 요새는 없습니다. 서진은 머릿속에 저장해둔 병원 도면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동선을 짜내려갔다.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부하들 싹 다 끌어모으세요. 중환자실에 널려있는 민간인 환자들이랑 의료진들부터 수술실 구역으로 빼돌려야 합니다. 부상당한 놈들도 전부 다. 내 첫 번째 오더입니다. 민간인 생명 확보가 작전 1순위예요. 알겠소. 그리고 장동수 씨를 옮길 세팅을 마치세요. 이동식 베드랑 필수적인 생명 유지 장치만 챙기시고. 서진은 노획한 무전기에 다이얼을 돌려 적들의 통신망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기계적인 파열음 틈새로 초조한 음성들이 새어나왔다. 알파팀 응답하라. 7층 현 상황은 전멸이다. 웬 괴물 같은 년이. 작전 수정. B팀과 C팀은 지금 당장 1층 메인 로비와 지하 주차장 입구를 타격한다. 타깃이 병원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락다운시켜. 예상대로 적들은 병원 전체를 밀봉하고 있었다. 공권력이 투입되기까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조철중은 숨이 붙어있는 수하들을 모조리 긁어모았다. 하나같이 피를 흘리며 폐색이 짙었으나 조철중의 불호령과 서진이 내뿜는 살기에 억눌려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췄다. 그들은 더 이상 뒷골목에서 삥이나 뜯는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결속된 급조된 결사되었다. 민간인과 간호 인력의 피난이 개시되었다. 패닉에 빠진 비명과 흐느낌이 통로를 메웠으나 흥룡의 조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묵묵하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통제했다. 지켜야 할 명분이 생기자 오합지졸이던 그들에게 기묘한 투기가 피어올랐다. 서진은 장동수의 이동식 베드 선두에 서서 소총을 파지한 채 사주 경계를 섰다. 그녀의 배우는 조철중이 백업했다. 엘리트 의사와 조폭 간부, 물과 기름 같던 두 남녀가 서로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죽음의 복도를 돌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게이트 쪽에서 새로운 타격대가 진입했다. 그들은 연막탄을 투척해 시야를 마비시키고 묻지마식 난사를 퍼부었다. 좌측으로 엄폐. 서진의 샤우팅과 동시에 조철중 패거리는 의료용 카트와 철제 캐비닛을 집어던져 즉석 바리케이드를 구축했다. 서진은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짙은 연기 너머로 아른거리는 적의 실루엣을 향해 칼 같은 점사를 날렸다. 타탕, 타탕. 두 발의 총성에 한 놈이 고꾸라졌다. 하지만 쪽수에서 너무 밀렸다. 매캐한 연막 사이로 적들의 총구 화염이 미친 듯이 번쩍였다. 이러다 방어선 뚫린다. 조철중이 악을 썼다.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의 뇌리에 번뜩이는 돌파구가 스쳤다. 그녀는 곁에서 덜덜 떨고 있던 젊은 깡패에게 소리쳤다. 거기 벽면에 소화전 밸브 열어. 네, 소화전이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당장. 조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서진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화전 밸브를 최대로 개방했다. 쏴아 하는 굉음과 함께 짐승 같은 수압의 물기둥이 복도를 향해 폭발하듯 뿜어져 나갔다. 자욱했던 연막은 일순간에 씻겨 내려갔고 물대포를 정면으로 두들겨 맞은 적들은 스텝이 꼬이며 나뒹굴었다. 지금 쏴. 서진의 일갈의 바리케이드 뒤에 웅크리고 있던 흥룡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화력을 쏟아냈다.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놈들의 진영이 붕괴된 틈을 타 서진과 조철중은 장동수의 배들을 밀어붙이며 수술실로 이어지는 마지막 통로를 전력 질주했다. 귓바퀴 뒤로 여전히 빗발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굳게 닫힌 거대한 강철 자동문, 수술실 섹터에 무사히 도달했다. 먼저 들어와 있던 간호사가 안쪽에서 문을 개방했다. 서진과 일행은 물밀듯이 내부로 몸을 피했다. 문 닫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으로 입구를 봉쇄해. 조철중이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수술실 내부는 지옥 그 자체였다. 공포에 질린 환자 및 의료진과 상처 입은 조직원들이 얽혀 있었다. 서진은 그 혼란을 무시한 채 제일 안쪽에 위치한 수술실을 지목했다. 장동수 씨는 저쪽으로. 그리고 너희 중에서 운전 실력이 제일 뛰어난 녀석, 나랑 얘기 좀 해. 서진의 시선은 벌써 다음 계획을 구상 중이었다. 이곳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다.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역습. 그것만이 이 악몽 같은 밤을 마무리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수술실의 무거운 자동문이 닫히는 찰나 외부의 총소리와 비명은 마법처럼 멀어졌다. 그러나 소음이 겉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짙고 차가운 고립감이라는 공포였다. 수십 명의 인원이 협소한 구역에 갇혀버렸다. 두려움에 떠는 일반 환자, 의료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조직원들. 그리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 선 윤서진과 조철중. 그들은 이제 거대한 병원이라는 고도에 고립된 조난자 신세였다. 흑흑,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한 어린 간호사가 구석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전염병 마냥 퍼져나가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의 통곡으로 이어졌다. 패닉에 빠진 한 사내가 문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이봐, 문 열어. 여기서 다 같이 몰살당할 작정이야. 입 다물어. 조철중이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잡고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살기 어린 태도에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으나 공간을 채운 공포감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부상당한 조직원에게 다가갔다. 그의 허벅지에는 총상이 있었고 출혈이 심해 안색이 창백했다. 가만히 있어요. 뼈는 무사한 것 같으니 동맥만 안 다쳤으면 됩니다. 서진의 음성은 놀라울 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크게 외쳤다. 여기 외과 파트 간호사 있습니까? 마취과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얼어붙어 있던 의료진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다가왔다. 서진은 그들에게 매우 능숙하게 오더를 내렸다. 마치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수술용 기구 세트와 봉합사, 항생제 및 진통제 가져오세요.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있으면 이쪽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저 환자는 복부에 파편이 박힌 것 같으니 즉각 개복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의 침착한 태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진정제 역할을 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전개되는 능숙한 처치를 보며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오더를 따르며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수술실은 본래의 존재 이유를 되찾고 있었다. 다친 자를 살려내는 장소로. 조철중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적을 사살하던 투사가 지금은 피 묻은 손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있었다. 저 여자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 그녀의 내면에는 도대체 몇 명의 자아가 존재하는 걸까? 부상자들의 응급치료가 대략 마무리될 즈음 서진은 조철중을 호출했다. 그녀는 수술실 구역의 제일 구석에 위치한 교수 휴게실로 그를 안내했다. 현 상황이 어때 보이오? 조철중이 먼저 질문을 던졌다.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서진은 복도 쪽 창문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복도 너머로는 병원 전체를 휘감고 있는 섬뜩한 고요함이 전해졌다. 적들은 이미 병원 통제권을 장악했을 겁니다. 경찰이 왔겠지만 곳곳에 인질로 잡힌 환자와 직원들 때문에 함부로 진압 작전을 펴지는 못할 거예요. 놈들은 시간을 벌었고 그동안 우리를 완벽히 포위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말라 죽기를 기다리란 말이오? 아닙니다.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안광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두 시간입니다. 전기를 끊고 소방시설로 물을 채우거나 독가스를 풀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은 이제 요새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덤입니다. 움직인다니 이 많은 인원을 끌고 어딜 간단 말이오? 전원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서진은 조철중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눈빛이 지극히 냉철하고 현실적이라 조철중은 순간 오싹함을 느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투의 짐만 될 뿐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탈출로를 확보하는 동안 최대한 버티고 있어야 해요. 그럼 대체 누가 간단 말이오? 우리요. 고2에. 서진은 본인과 조철중, 그리고 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젊은 조직원 한 명을 턱으로 가리켰다. 아까 소화전을 작동시켰던 꽤 날렵한 청년이었다. 당신 보스를 모시고 우리 셋이서만 빠져나갑니다. 셋이서. 제정신이요? 밖에 깔린 놈들이 몇인데.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안 하는 겁니다. 서진은 휴게실 탁자에 있던 병원 도면을 넓게 펼쳤다. 그녀의 손끝이 특정 위치를 가리켰다. 지하 2층 의료 폐기물 처리장. 병원 내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죠. 이곳에는 외부 소각장으로 바로 빠지는 직통 터널이 존재합니다. 경계가 제일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경로입니다. 그런 길을 당신이 어떻게 안단 말이오? 의사 가운을 입기 전에 이런 쪽 일을 했었으니까요. 서진은 짧게 답하며 조철중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이어서 작전을 브리핑했다. 관건은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루트와 탈출 직후의 대처입니다. 놈들은 벌써 병원 외곽을 거미줄처럼 둘러쌌을 거예요. 차를 타고 나가는 건 곧 죽여달라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시선을 분산시킬 미끼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조철중과 시선을 맞췄다. 부하 직원 중에 가장 뛰어난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찾아달라던. 잠시 뒤 박기태라는 앳된 조직원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갓 20살 무렵의 어린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길들지 않은 짐승처럼 패기가 넘쳤다. 불법 드래그 레이싱으로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했다는 이력이 그의 운전 실력을 대변했다. 서진이 기태에게 질문했다. 구급차 운전 가능해? 네. 구급차요? 껌이죠. 눈 감고도 몹니다. 훌륭해. 서진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너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주겠다. 병원 1층 로비 정문을 구급차로 박살내고 돌진해. 최대한 시끄럽게 놈들의 어그로를 몽땅 끌어모으면서 네가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보스와 우리가 살아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것은 사실상 죽으러 가라는 뜻이었다. 박기태의 안색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러나 그는 조철중의 굳은 표정과 서진의 확고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입술을 깨물며 각오를 굳혔다. 형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서진이 그의 어깨를 격려하듯 토닥였다. 하지만 개죽음을 당하라는 게 아니야. 너의 1순위 목표는 생존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약속된 장소로 합류해. 자신 있나?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인천항 제3부두 7번 폐창고. 1시간 뒤에 거기서 집결한다. 서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지명에 조철중과 박기태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모든 계획이 확립되었다. 박기태가 구급차를 몰아 정문에서 시선을 끌어 적의 본대를 유인하고 그 틈을 타 서진과 조철중이 장동수를 모시고 지하 터널로 병원을 빠져나간다. 이후 각자 정해둔 집결지에서 조우한다. 성공 가능성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모한 도박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수술실의 철제문이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매섭게 흔들렸다. 밖에서 공성 장비 같은 것으로 문을 타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빌어먹을 벌써 들이닥치는 건가? 조철중이 거칠게 욕을 내뱉었다. 서진이 빼앗아둔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바이퍼님, 타겟들이 수술실 내부로 피신했습니다. 현재 진입조가 강제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멍청한 새끼들, 질 끌지 마. 안에 인질이 몇 명이나 있든 알바 아니다. 폭약을 써서라도 문을 부수고 당장 쳐들어가. 단, 타겟은 무조건 산채로 포획해야 한다. 바이퍼. 적 지휘관의 코드네임인 듯했다. 게다가 마지막에 산채로 포획하라는 지시. 놈들은 장동수의 목숨이 아니라 생포를 바라고 있었다. 그에게서 반드시 캐내야 할 정보가 있다는 뜻이었다. 쾅, 쾅. 연이어 두세 차례의 타격이 가해졌다.
방탄 유리에 거미줄처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체할 시간 없어요. 당장 움직입시다. 서진이 소리쳤다. 박기태, 넌 남은 인원 2명을 데리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뛰어가서 구급차를 세팅해. 내 신호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돌진한다. 조철중 씨는 나와 함께 보스를 모시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잔류 인원들은 이곳에서 최대한 버티며 항전해. 서진의 지휘 아래 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남기로 한 조직원들은 수술대와 무거운 의료 장비들을 끌어모아 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결사 항전을 다짐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희생으로 보스와 형제들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 그것 하나가 그들을 버티게 했다. 서진과 조철중은 필수 생명 유지 장치만 부착한 장동수의 배들을 밀며 수술실 뒤편 직원 전용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실은 좁고 캄캄했다. 한 층씩 내려갈수록 위에서 울리는 총성과 폭발음이 조금씩 아득해졌다. 이내 지하 2층에 도달했다. 복도는 조명이 꺼져 칠흑 같았고 습하고 불쾌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의료 폐기물 처리실은 복도 끝자락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다. 서진이 처리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려던 찰나였다. 그녀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쇳덩이가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났다. 스릉, 칼을 뽑아드는 마찰음이었다. 서진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조철중을 밀쳐냈다. 그 짧은 순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엔 동문 실루엣이 번개같이 파고들며 허공에 날선 칼날을 그었다. 철저히 준비된 매복이었다. 크크, 칠흑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서너 개의 검은 인형이 발소리 하나 없이 그들을 포위해왔다. 움직임부터가 아까 마주쳤던 잔챙이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숨소리와 인기척을 완벽히 통제하는 극도로 단련된 전문 암살자들이었다. 서진은 허리에서 전술 라이플을 뽑아들고 몸을 낮췄다. 조철중도 즉시 권총을 겨누며 서진의 배후를 커버했다. 사방이 적으로 꽉 막힌 어둡고 비좁은 지하 통로. 절체절명의 찰나, 서진의 무전 이어폰에서 박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구급차 세팅 완료했습니다. 언제 밟을까요? 서진은 자신의 숨통을 노리고 다가오는 서늘한 칼날들을 주시하며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위층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이 진동할 것이고 기태는 불지옥으로 변한 1층 로비로 엑셀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 지하 2층 역시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장막이 걷히고 있었다. 기태가 구급차의 엑셀을 부서져라 밟는 마찰음과 로비의 통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굉음이 지하까지 희미하게 전달되었다. 그 소음은 서진에게 공격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았다. 으아! 제일 앞서 있던 암살자가 단검을 역수로 거머쥐고 서진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서진은 상체를 뒤로 넘겨 칼끝을 피함과 동시에 뻗어온 상대의 팔을 낚아채어 당겼다. 이어 무릎으로 명치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윽! 하는 짧은 단말마와 함께 첫 번째 놈이 쓰러졌다. 그러나 지체할 틈도 없이 다른 두 놈이 양옆에서 협공을 가해왔다. 한 놈은 서진의 하단을, 다른 한 놈은 상단을 노렸다. 조철중 씨 우측. 서진이 소리쳤다. 탕, 탕. 조철중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우측에서 날아들던 암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정확히 총알이 꽂혔다. 놈은 비명을 토하며 고꾸라졌다. 전투 특화 요원은 아니었을지언정 산전수전 다 겪으며 쌓아온 그의 깡다구와 반사신경은 무시할 게 못 되었다. 그 틈에 서진은 좌측에서 날아드는 칼날을 자신의 나이프로 쳐냈다. 캉. 날카로운 쇳소리가 어두운 공간을 찢었다. 힘과 힘의 충돌. 적은 서진보다 덩치가 압도적으로 컸으나 서진은 그 무식한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대각선으로 흘려내며 놈의 밸런스를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텅 빈 옆구리에 나이프를 자비 없이 꽂아 넣었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는 동료들이 눈 깜짝할 새 박살 나는 것을 보고 곧장 타겟을 바꿨다. 그는 서진을 지나쳐 베드에 누워있는 장동수에게 쇄도했다. 인질극을 벌일 심산이었다. 안 돼. 조철중이 황급히 총구를 돌렸으나
쓰러진 암살자들과 엉켜 있어 사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서진의 몸놀림은 총알보다 날랬다. 그녀는 바닥을 딛고 도약하여 암살자의 등판에 드롭킥을 꽂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암살자는 장동수의 베드 위로 처박혔다. 서진은 착지하자마자 놈의 목을 맨팔로 휘감아 숨통을 부러뜨렸다. 4명의 특급 암살조를 쓸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서진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으나 호흡은 평온했다. 미친, 당신 사람 맞소? 조철중은 턱을 다물지 못한 채 헛웃음을 지었다. 찬사는 이따가 듣죠. 서두릅시다. 서진은 의료 폐기물 처리실 문을 개방했다. 내부에는 독한 소독약 악취와 피비린내가 뒤엉켜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에는 외부 소각장과 연결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다. 이걸 타고 빠져나갑니다. 서진과 조철중은 젖먹던 힘을 다해 장동수의 베드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안착시켰다. 이어서 그들도 그 위에 몸을 실었다. 서진이 비상 가동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덜그럭거리는 소음과 함께 벨트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습하고 시커먼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터널 안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지대였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과 세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터널 저 끝에서 미세한 빗무리가 보이며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병원 뒤편에 위치한 대형 소각장 내부였다. 다행히 가동은 멈춰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벨트에서 내려와 녹슨 철문을 열고 외부로 탈출했다. 방금 전 병원 안의 생지옥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새벽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러나 아직 안도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멀리서 다수의 차량 엔진음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하에서의 소동을 전달받고 병력을 분산시킨 게 확실했다. 젠장. 저 새끼들까지 치울 시간은 없는데 차가 필요해. 조철중이 다급하게 주변을 훑었다. 소각장 옆 주차장에 다 썩어가는 1톤 트럭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다. 저겁니다. 서진과 조철중은 장동수를 짐칸에 싣고 운전석으로 튀어갔다. 당연하게도 차 키는 없었다. 비켜보세요. 서진은 운전대 밑으로 파고들어 숙련된 손놀림으로 전선 2가닥을 뽑아냈다. 그러고는 나이프 끝으로 피복을 벗기고 2선을 맞비볐다. 지지직. 불꽃이 튀며 고물 트럭의 엔진이 털털거리며 기적처럼 시동을 터뜨렸다. 대체 당신, 못하는 게 뭡니까? 조철중의 잔소리를 뒤로 넘기고 서진은 트럭 운전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찰나. 적들의 검정 SUV들이 소각장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다. 차에서 뛰어내린 무장 괴한들이 그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타타탕. 트럭 앞유리에 총탄이 쏟아지며 거미줄 같은 균열이 번졌다. 머리 숙여. 서진은 크게 외치며 핸들을 급히 틀었다. 트럭은 포위진 중 가장 헐거운 틈을 노리고 맹렬히 돌격했다. 쾅 하는 굉음을 내며 SUV 한 대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일그러진 차량들 사이로 도로에 진입했다. 단단히 잡아 본격적인 추격전이 막을 올렸다. 낡아빠진 트럭으로는 최신 SUV를 속도로 당해낼 수 없었다. 순식간에 뒤따라붙은 적들은 트럭 후미에 소나기처럼 총탄을 퍼부었다. 화물칸에 실어둔 의료기기들이 산산조각 났다. 이러다간 온몸에 구멍이 나겠어. 조철중이 다급히 소리쳤다. 알고 있어. 서진의 시선이 도로 표지판을 스쳤다. 신촌 로터리 홍대 입구 방향. 서울에서 제일 번잡하고 붐비는 시내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차량을 그쪽으로 몰았다. 넓은 길에서는 속도에 밀리지만 좁고 복잡다단한 골목에선 승부를 볼 수 있었다. 트럭은 새벽 장사치들의 차량 사이를 서커스하듯 비집고 달렸다. 곳곳에서 경적과 쌍욕이 터져나왔다. 추격하던 SUV들은 일반 차들에 가로막혀 총질이 여의치 않자 속력을 더 끌어올려 트럭을 압박해왔다. 급기야 SUV 한 대가 트럭 옆으로 바짝 붙더니 창문을 내리고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거칠게 운전대를 틀어 SUV의 측면을 강타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울리며 두 차가 맞비벼져 불꽃이 일었다. 저 자식들 해치워야 해. 조철중은 창문을 내리고 품속의 마지막 권총을 꺼내 사격했다. 그가 쏜 총알이 적 SUV의 운전석 쪽 타이어를 명중시켰다. 타이어가 파열된 SUV는 중심을 잃고 팽이처럼 돌다가 뒤따르던 다른 SUV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쾅하는 굉음과 동시에 두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남은 추격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놈들은 한층 더 지독하게 트럭의 꼬리를 물었다. 바로 그때 짐칸에 쓰러져 있던 장동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마취와 심한 부상 탓에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다. 철중아, 장부, 불사조 그놈들이,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조철중이 애타게 불렀다. 서재의 비밀 금고, 그걸 노리는 거야. 불사조 그놈들은, 장동수는 그 말을 끝으로 재차 의식을 잃었다. 불사조 피닉스와 장부, 조철중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불사조는 정재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대 비밀 결사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장부는 그들의 모든 부정부패와 약점이 고스란히 담긴 치명적 물증이었다. 장동수는 한때 불사조의 말단 조직원이었으나 그들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질려 장부를 빼돌린 채 조직을 빠져나왔던 것이다. 이 습격은 단순한 건달들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어둠의 조직이 자신들의 약점을 은폐하고자 벌이는 피해 숙청이었다. 조철중은 이 섬뜩한 내막을 서진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털어놓았다. 윤 선생, 우리는 지금 괴물 집단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였어. 서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적의 정체가 단순 조폭이든 거대 비밀 결사이든 그녀에겐 알바 아니었다. 오직 당면한 위협을 배제하고 환자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 괴물들이 지금 우리 꽁무니를 바짝 쫓고 있군. 트럭은 어느덧 강변북로로 접어든 상태였다. 뻥 뚫린 도로 위에서 살아남은 세 대의 SUV가 트럭을 세 방향에서 철저히 에워쌌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끝인 건가? 조철중이 체념한 듯 탄식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쾅! 어디선가 광기에 찬 엔진 굉음이 터져나왔다.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이 쏠렸다. 반대편 차선에서 숱한 차들을 헤집고 역주행하며 돌진해 오는 차 한 대가 보였다. 저 미친 새끼는 뭐야? SUV 안의 적들이 경악하는 틈을 타 그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무자비하게 들이받고 허공으로 치솟았다. 이윽고 포위진 한가운데로 거대한 대포알처럼 내리꽂혔다. 夸과광. 끔찍한 충돌음이 울리며 SUV 한 대가 종이장 마냥 구겨진 채 차선 밖으로 날아갔다. 예기치 못한 날벼락에 나머지 SUV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연쇄적으로 뒤엉켜버렸다. 흙먼지가 이는 아수라장 한가운데 반파된 채 멈춰선 차량. 그것은 다름 아닌 박기태가 운전하던 구급차였다. 찌그러진 구급차 문이 열리고 이마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박기태가 비틀대며 걸어 나왔다. 그는 트럭 쪽을 향해 씩 웃더니 가운종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선생님, 저 약속 지킨 겁니다. 무쇠 같은 심장을 지닌 자는 윤서진 한 명뿐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찰나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사내 역시 강인한 투지로 기적을 빚어내고 있었다. 박기태의 자폭 공격에 가까운 난입은 불리했던 판세를 단박에 뒤엎었다. 강변북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구급차와 정면 충돌한 SUV, 그리고 그 잔해를 피하려다 연쇄 추돌을 빚은 다른 차들로 인해 도로는 거대한 폐차장처럼 막혀버렸다. 지금이다. 서진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핸들을 돌려 그 난장판을 빠져나왔다. 조철중은 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다리를 절며 엄폐물로 향하는 박기태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기태야, 어떻게든 살아있어라.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나 박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다리 쪽의 출혈과 부상이 이미 치명적인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내 소리쳤다. 형님, 먼저 도망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 새끼들 발목이라도 묶어두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박기태는 부서진 SUV에서 흘러나오는 연료를 향해 품고 있던 라이터를 불붙여 던졌다. 화르륵. 맹렬한 기세로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며 적들의 추격을 원천 봉쇄하는 거대한 화염벽이 세워졌다. 서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 광경을 묵묵히 응시했다. 젊은 건달의 얼굴에 깃든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제 몫을 다해냈다는 장렬한 긍지였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희생하는 꼴을 목도해야만 했다. 군 복무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예리한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저 등신 같은 놈 멍청한 새끼. 조철중은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평생 험한 바닥에서 굴러먹었건만 아끼는 식구의 희생은 언제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겼다.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서진의 음성은 서리빨처럼 찼지만 그 이면에는 산화한 자를 향한 묵직한 경의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더는 룸미러를 보지 않고 묵묵히 전방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목적지는 인천항.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도피처였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인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추격자의 꼬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불사조 조직은 예기치 못한 역공과 박기태의 결사적인 방어에 치명타를 입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인 듯했다. 허나 이는 태풍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불길한 전조에 불과했다. 인천항에 다가설수록 하늘은 매연과 해무가 뒤섞여 칙칙한 잿빛으로 물들어갔다. 서진이 언급한 제3부두 7번 폐창고는 항구 구석 중에서도 가장 으슥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벌쩍게 녹슨 철문과 박살난 유리창, 도처에 나뒹구는 폐기물들이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서진은 트럭을 창고 내부로 밀어넣은 뒤 두꺼운 철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갔다. 창고 내부는 챙하니 비어 있었지만 구석진 자리에 낡아빠진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진은 그중 하나로 접근해 약속된 패턴으로 외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문이 열렸다. 아니, 여긴 대체. 조철중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컨테이너 안쪽은 각종 첨단 통신기기와 응급의료 세트, 비상식량의 무기까지 구비된 완벽한 비밀 아지트였다. 예전에 저희가 쓰던 안가입니다. 저희라는 서진의 표현에 조철중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었다. 서진은 곧장 장동수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험난한 도주 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심각한 출혈로 인해 그의 바이탈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당장 제대로 된 수술과 수혈을 병행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버티는 것조차 기적일 터였다. 혈액이 급해요. 하지만 정식 혈액 은행이 아니면 서진이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때 조철중이 주저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내 피를 뽑으시오. 형님과 같은 O형이요. 정밀 검사 없이 바로 수혈하는 건 위험성이 큽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요? 형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빼줘도 좋소. 어서 꽂으시오. 조철중의 결연한 눈빛을 본 서진은 더는 만류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이 혈액 교차 검사 키트를 이용해 두 사람의 피가 섞여도 안전한지 빠르게 확인한 다음 조철중의 팔뚝에 굵직한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검붉은 선혈이 수혈팩으로 차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가 피어올랐다. 살아온 궤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피를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동반자로 거듭난 것이다. 수혈이 이어지는 틈을 타 서진이 조철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아까 장동수 씨가 언급한 그 장부라는 물건, 대체 정체가 뭡니까? 조철중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 이내 묵혀둔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불사조라 불리는 거악의 실체, 정계, 재계, 법조계까지 거미줄처럼 장악한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 그리고 장동수가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치부가 적힌 장부를 탈취해 조직의 등을 돌리게 된 내막까지. 형님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소.
과거의 손을 씻고 여태 모은 돈으로 보육원을 세우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 그래서 그 장부를 빌미로 불사조와 협상을 벌이려 한 거요. 물건을 넘길 테니 자신과 우리 식구들 목줄을 영영 풀어달라고. 하지만 그 악마 새끼들은 타협 대신 모조리 쓸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지. 비로소 모든 정황의 앞뒤가 맞아떨어졌다. 추격자들의 배후와 진짜 목적, 그리고 그토록 피를 보면서까지 집착했던 이유. 놈들의 입장에서 장동수는 단순한 탈주자가 아니라 조직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 지금 그 장부는 어디 숨겨져 있죠?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종로에 있는 우리 아지트 건물 펜트하우스. 형님의 서재에 있소. 하지만 거긴 진작에 그놈들 수중에 떨어졌을 게 뻔한데. 아뇨. 서진의 눈동자에 형형한 안광이 어렸다. 놈들이 기어이 장동수 씨를 살려 잡으려 했다는 건 아직 그 장부를 손에 넣지 못했다는 완벽한 방증입니다. 10중 8구 장동수 씨만이 그 비밀 금고를 여는 암호를 쥐고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요? 희망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조커 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판을 뒤집을 새로운 작전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수세에 몰려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적의 숨통으로 곧장 파고들어 모든 상황을 종결지을 카운터 펀치였다. 지금부터 우리의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서 장동수 씨가 숨을 거두지 않게 지키는 것. 둘째, 놈들보다 한 발 앞서 종로에 잠입해 장부를 확보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 종로는 놈들의 앞마당이나 진배업소. 거길 무슨 수로 뚫고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진의 시선이 조철중에게 향했다. 당신을 따르는 수하들이 아직 남아있겠죠. 즉시 연락망을 돌려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종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집결시키세요. 이를테면 강남 같은 곳으로 최대한 요란하게 불사조의 강남 구역 업장들을 쑤셔놓는 겁니다. 놈들의 이목을 강남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만들어야 해요. 그 빈틈을 타서 당신 혼자 종로를 털겠다고? 혼자가 아닙니다. 서진이 컨테이너에 감춰진 벽면 하나를 열어 젖혔다. 그 안쪽엔 그녀가 특수부대 시절 애용했던 흑색 전술 장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방검 방탄복, 전술 헬멧, 그리고 각양각색의 특수 총기류까지. 오랜만에 옛 전우들에게 안부 인사라도 전해야죠. 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던 시절의 서늘한 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의 통신 패널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터졌다. 병원 내부망을 해킹해 심어둔 추적봇이 긴급 신호를 타전한 것이다. 불사조의 대규모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기동 중이었다. 그들의 타깃은 단 한 곳. 이 패창고가 숨겨진 인천항이었다. 누군가 박기태의 구급차 어딘가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던 게 틀림없었다. 젠장할,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단 말이오? 조철중이 경악하며 외쳤다. 창고에 깨진 창틀 너머로 수십 대의 검정색 세단과 SUV들이 스멀스멀 포위망을 좁혀오는 광경이 들어왔다. 칙칙한 잿빛 하늘 아래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는 눈 깜짝할 새에 고립된 죽음의 섬으로 전락했다. 서진은 침묵 속에서 특수소총의 탄창을 철컥 밀어넣었다. 그 금소금이 적막한 창고 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그녀가 조철중을 향해 낮게 읊조렸다. 여기서 최후의 결전을 시작합니다. 창고의 삭은 철판 벽이 총탄에 난도질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마치 지옥의 서막 같았다. 수십 개의 총구에서 토해내는 화염이 잿빛 어둠을 갈기갈기 찢었고 빗발치는 총탄이 벌떼처럼 날아와 기둥과 컨테이너를 벌집으로 만들었다. 윤서진과 조철중은 가장 구석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 바리케이드 삼아 바짝 엎드려 있었다. 빌어먹을. 이 새끼들 아예 창고를 뼈대째 갈아버릴 작정이군. 조철중이 시멘트 바닥으로 튀는 파편을 피하며 악을 썼다. 그의 얼굴엔 짙은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적의 화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이 상태로는 10분은커녕 5분도 못 버티고 고기산적이 될 판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동자엔 일말의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다. 도리어 사지로 내몰리자 그녀의 모든 감각과 이성은 얼음장처럼 차분해지고 강철처럼 예리해졌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내부를 스캔하며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구겨 넣었고 생존을 위한 수만 가지의 전술 시뮬레이션을 가동했다. 조철중 씨, 서진이 귓가를 때리는 굉음 속에서도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기 30방향에 쌓인 패드럼 통들 보입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 정신없는 와중에 폐유 아니면 화학약품 따위겠지. 빙고. 서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컨테이너에 등을 기댄 채 전리품으로 챙겨둔 적의 무전기를 켰다. 주파수를 맞추자 적의 지휘관, 바이퍼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진입조는 지금 뭘 꿈을 대는 거냐? 아직도 저항이 거센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퍼님. 안에 있는 여자가 괴물 같습니다.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한테 농락당하지 마라. 전 병력 화력 집중해. 5분 안에 싹 쓸어버려. 서진은 무전기를 끄고 조철중의 품에 자동 소총 한 자루를 안겼다. 제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저 드럼통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십시오. 단 한 발도 빗나가선 안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은 대체 뭘 어쩔 셈인데? 저놈들에게 답례품을 안겨줘야죠. 서진은 소총을 쥔 채 컨테이너 뒤편에 짙은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그녀의 동선에는 어떤 마찰음도 없었다. 널려있는 유리 파편 하나 밟지 않는 표범 같은 걸음걸이. 수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특수 훈련이 몸에 새긴 본능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그림자를 은폐물 삼아 적들의 진영과 동선을 읽어냈다. 12명의 타격대가 창고를 부채꼴로 에워싸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전술 기동이었으나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다. 놈들은 스스로를 포식자라 확신하고 있었다. 사냥감에게 목덜미를 물어뜯길 수 있다는 사실은 짐작조차 못하는 오만함. 서진은 2층 철골 구조물로 연결된 녹슨 계단 밑에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그러고 나서는 소총 하단에 달린 유탄 발사기에 소형 섬광탄을 끼워 넣었다. 그 사이 컨테이너 뒤편에 고립된 조철중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진이 시야에서 사라진 현재 믿을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통증마저 무시한 채 그는 드럼통 쪽으로 총구를 정조준하고 숨을 골랐다. 찰나의 순간 창고 위층에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졌다. 섬광탄이 적들의 머리 위에서 장렬하며 찰나의 순간 그들의 시야와 평형 감각을 앗아갔다. 지금 서진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을 타고 조철중의 귓가에 울렸다. 타타탕. 조철중은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무수한 탄환이 드럼통을 향해 빗발쳤다. 낡아빠진 드럼통에 구멍이 숭숭 뚫리자 그 속에 담긴 맹독성 화학 액체와 인화 물질이 콸콸 쏟아졌다. 연이어 서진의 두 번째 일격이 가해졌다. 위에서 그녀가 투척한 소위탄이 바닥을 적신 기름 위로 정확하게 안착했다. 쾅! 사방이 순식간에 섬광으로 뒤덮였다. 거센 화염의 소용돌이가 창고 안을 집어삼켰다. 불길은 맹렬하게 천장까지 솟구치며 진입한 적들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다. 아비규환의 비명이 불길 속을 가득 채웠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지옥불로 변해버렸다. 콜록콜록. 조철중은 훅 끼치는 열기와 유독가스에 헛기침을 해대며 컨테이너 내부로 몸을 숨겼다. 당장은 피했지만 이대로 갇혀있으면 숨이 막히거나 타 죽을 위기였다. 그 즈음 컨테이너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환풍구 덮개가 뜯기고 서진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안면은 그을음투성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이쪽으로 와요. 서둘러야 해요. 서진은 팔을 뻗어 조철중을 위로 당겨 올렸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윗부분을 딛고 창고 뒷벽에 난 깨진 창틀을 거쳐 가까스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었다. 외부로 빠져나온 두 사람의 시야에 꽂힌 것은 맹렬히 타오르는 창고를 멍하니 쳐다보는 불사조의 생존자들과 그 한가운데 선 한 사내였다.
검은색 롱코트를 걸치고 안면부에 기괴한 뱀문신을 새겨 넣은 자 바이퍼였다. 그는 화염보다 서늘한 눈빛으로 서진을 응시했다. 내년이 윤서진이로군. 그의 음성에는 사리와 더불어 묘한 환희가 묻어났다. 보고는 들었다. 707 특임대의 명검이 아직도 숨을 붙이고 있을 줄이야. 조국에 버림받은 사냥개가 고작 이런 폐기물들을 비호하고 있었다니. 조국이 날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 같은 악성 종양들이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뿐이지. 서진은 소총의 가늠자를 그에게 맞추며 맞받아쳤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군. 허나 내 목숨도 여기까지다. 바이퍼가 팔을 치켜들자 대기하던 수십 명의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두 사람을 향해 화기를 겨눴다. 더는 달아날 구멍도 은폐할 장소도 전무했다. 등 뒤로는 맹화가 뿜어지는 창고를 둔 채 그들은 사방이 꽉 막힌 포위망에 갇혔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읊을 시간은 주마. 그 비밀 장부는 어디에 박아두었지? 불면 살려는 줄 건가? 조철중이 바닥에 침을 뱉어내며 이죽거렸다. 당연하지. 아주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죽여주마. 바이퍼의 이번저리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허공에서 예리하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바이퍼의 측면에 서 있던 조직원 한 명의 목덜미에 무언가가 소리 소문 없이 날아와 꽂혔다. 그는 단발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고꾸라졌다. 그의 목에 박힌 것은 검은색 깃털이 달린 석궁의 화살이었다. 무리가 당황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틈을 타 항구의 짙은 어둠을 뚫고 검은 실루엣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뚝 솟은 크레인 위, 적재된 컨테이너 더미 뒤편, 정박한 배의 그늘 속에서 칠흑 같은 특수전 장구를 갖추고 소음기가 장착된 화기를 든 사내들. 그들의 움직임은 불사조 무리 따위와는 궤를 달리하는 철저하게 통제된 살인병기 그 자체였다. 그림자 무리의 선두에 위치한 거구의 사내가 야간 투시경을 벗어내며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우리의 명검.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동창회를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서진의 굳은 표정 위로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너무 늦었잖아. 불곰 중사. 서진이 컨테이너 안에서 타전했던 SOS 신호. 그것은 경찰이나 정규군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던 707 특임대의 옛 전우들에게 띄운 메시지였다. 국가에 하달된 명령이 아닌 내쳐진 전우를 구출하겠다는 자신들만의 신념으로 뭉쳐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 그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비장의 무기였다. 뭐 하는 새끼들이야. 바이퍼가 낭패감에 차소리를 질렀으나 대답을 대신한 것은 소음기를 거쳐 날아온 쇳덩어리들이었다. 푹. 불사조 조직원들은 손쓸 틈도 없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교전이 아닌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찰나의 순간에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바이퍼는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부하들을 내팽개치고 홀로 차량 쪽으로 주랭랑을 쳤다. 저 자식은 내가 맞는다. 서진은 총을 바닥에 내던지고 전술 단검 단 하나만 거머쥔 채 그를 추격했다. 두 사람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복잡하게 얽힌 항구의 컨테이너 미궁 속에서 펼쳐졌다. 바이퍼 또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으나 죽음의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자와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온 자의 기백은 천양지차였다. 마침내 막혀버린 부두의 끝자락에서 서진은 바이퍼의 덜미를 잡았다. 내년만 아니었어도. 바이퍼가 품속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맹렬히 달려들었다. 두 살인 병기의 최종 결투는 몹시 처절했다. 날부치가 격돌하는 파열음과 거칠어진 숨소리가 잿빛으로 물드는 새벽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놓았다. 그러나 승부는 결국 서진의 단검이 바이퍼의 견갑골을 꿰뚫고 그의 무기를 튕겨내면서 결판이 났다. 크아! 바이퍼는 단말말을 내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진은 그의 턱 밑에 서늘한 칼끝을 갖다 대었다. 모든 게 끝났다. 죽여라. 나는 어차피 불사조의 일개 톱니바퀴일 뿐. 나 하나 죽는다고 거대한 조직이 붕괴하진 않아. 알아. 그래서 내 목숨을 끊지 않는 거다.
서진은 들이밀었던 칼을 거두어들였다. 그 대신 그녀는 바이퍼의 사지 인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단하여 그가 두 번 다시 흉기를 쥐지 못하는 몸으로 만들어버렸다. 너는 숨을 부지한 채 네가 저지른 악행의 업보를 전부 치러야 할 거다. 네가 떠받들던 그 역겨운 조직의 민낯을 법정에서 남김없이 불게 될 테니까.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서진의 전우들이 합류하여 난장판이 된 현장을 수습했고 조철중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장동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정신을 차린 장동수는 서진의 정면에 서서 진심을 다해 허리를 굽혔다. 감사하오, 의사 선생. 당신은 내 육신만이 아니라 타락했던 내 영혼마저 구원해 주었소. 그는 조철중이 건네준 서류 가방을 받아 서진을 향해 뻗었다. 그 내부에는 불사조가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을 통해 이 끔찍한 흑막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 주시오. 그리고 이 안에 든 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는 데 보태어 주시구려. 가방 속에는 장부와 더불어 그가 평생에 걸쳐 축적한 천문학적인 현금 다발과 부동산 문서들이 동봉되어 있었다. 보유권을 건립하겠다던 그의 생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결정체였다. 며칠 뒤 세상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불사조의 비밀 장부 내역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까발려지면서 정재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숱한 고위급 거물들이 줄줄이 철창신세를 졌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던 거대한 암세포가 마침내 추악한 낯짝을 드러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는 언제나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현장에서 윤서진은 다시 새하얀 의사 가운을 걸친 채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 어디에서도 그 치열했던 혈투의 밤이 남긴 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의사로 회귀한 듯 보였다. 허나 그녀 스스로는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다. 아직 어떤 것도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사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카르텔이었고 이번에 잘려나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세상에 뿌리내린 어둠은 그리 만만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그 시각 응급실 한쪽에 달린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장동수가 쾌척한 자금으로 설립된 최첨단 어린이 재활치료센터의 개원식 보도였다. 병원의 명칭은 새싹병원.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명예 이사장석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자복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른 뒤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된 조철중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투박하지만 더없이 진실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진은 스크린 너머의 그 장면을 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밀려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버티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총을 들고 싸우는 전장이 있고 피와 절망 속에서 생명을 붙들어야 하는 또 다른 전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전장을 떠나면 싸움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싸움은 장소가 아니라 사명이다. 군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었어도 목숨을 지키겠다는 그 임무만큼은 끝난 적이 없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숨이 있다면 그 순간 그곳이 어디든 다시 전장이 된다. 지켜야 할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